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분주한 하루 속에서 이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한 남자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하고 뒤이어 사색이 된 인사팀장과 임원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언제까지 사인하면 되겠습니까? 2주 후요? 아니요, 오늘 지금 당장 사인하죠. 2주씩이나 끌 필요 있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스토리로 여러분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채널명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거침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무려 21년 동안 청춘을 바쳐 근무하며 회사 전체 매출의 자그마치 48%를 혼자서 지탱해 온 영웅 배성현 과장입니다. 입사 5년 차부터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사 실적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었던 그였죠. 하지만 잘나가는 회사는 사내 정치를 하지 않고 아부를 떨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작 고인물 과장이라며 그에게 구조조정 권고사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사유를 묻지도 않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인을 하고 걸어나온 배성현 과장. 회사는 그가 나이 51살의 늙은 과장이라 갈 곳이 없을 줄 알고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건 회사가 저지른 최악의 자살행위였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전 직장을 말 그대로 공중분해시켜버린 배성현 부사장의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웅의 화려한 귀환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챕터 1 21년의 헌신 서류 한 장의 무게. 인사팀장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으며 탁자 위에 놓인 흰색 서류 봉투는 마치 죄인에게 내려지는 사약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문수 인사팀장은 굳이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은 채 손가락 끝으로 서류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고 그 옆에 배석한 외부 노무법인의 전문위원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침묵을 깨고 나온 김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으며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회사에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해묵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 상황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도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랜 기간 헌신해 주신 점은 깊이 감사드리지만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혹시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2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김 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성현은 그가 내민 서류의 제목을 나직하게 의조렸다.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동의서. 그 한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성현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나 슬픔 대신 기묘할 정도로 차디찬 냉소가 피어올랐다. 30살의 파릇파릇한 나이에 이 회사에 입사하여 청춘을 다 바쳤고 대리를 달고 과장이 되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볐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의 결론이 겨우 이 종이 한 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현은 회사에 남아있던 일말의 정과 미련이 단숨에 증발해버리는 것을 느꼈다. 2주 후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사인하죠. 2주씩이나 질질 끌면서 서로 불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끝내드리겠습니다. 성현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추호의 떨림도 없었으며 오히려 긴 휴가를 앞둔 사람처럼 가볍고 경쾌하기까지 했다. 성현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거침없는 손길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써내려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 단호한 동작에 오히려 압박 면담을 주도하려 했던 김 팀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배석했던 외부 노무사 역시 예상치 못한 전개의 멍한 표정으로 성현을 바라볼 뿐이었다. 과장님, 정말 이렇게 아무런 이해 제기도 없이 사인하시는 겁니까? 퇴직금 정산이나 위로금 규모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사유를 묻지도 않을 것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서류를 본 순간 내가 이 조직에 바쳤던 2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현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며
어안이 벙벙해진 그들을 향해 오히려 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문을 열고 나오는 성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으며 복도를 지나쳐 나오는 그의 등 뒤로 무겁게 가라앉은 인사팀장실의 공기가 멀어져 갔다. 회사는 그가 나이 51살의 늙은 과장이라 갈 곳이 없을 것이라 자만했겠지만 성현에게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강력한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챕터 26년 연속 1위의 신화와 가려진 진실. 사무실을 걸어 나와 자신의 자리에 앉은 성현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지난 분기 실적 그래프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래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언제나처럼 배성현이라는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입사 이후 지금까지 그는 전체 근무 기간 중 80%의 기간 동안 압도적인 실적 1위를 유지해왔으며 나머지 20%의 기간마저도 입사 초기에 1위와 2위를 근소한 차이로 번갈아가며 기록했던 것뿐이었다. 특히 5년 차가 되던 해부터 올해로 21년 차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현은 단 한 번도 전사 실적 1위의 왕좌를 타인에게 내어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들의 이면에는 성현이 굳이 외면하려 했던 사내 정치의 추악한 덫이 도사리고 있었다. 성현은 오직 일만 잘하면 실적만 압도적이면 직장인으로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 믿었다. 윗사람에게 굽신거리며 줄을 서거나 마음에도 없는 압으로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는 성현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회의 시간마다 상식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리는 임원들에게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다릅니다라며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했던 성현의 태도는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이 불쾌하고 거슬리는 오만함으로 비쳤을 터였다. 그 결과 성현은 입사 3년 만에 대리를 달고 다시 4년 후에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무려 14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주변에서는 그를 향해 만년과장, 고인물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성현은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들의 매출이 곧 회사의 기둥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성현이 홀로 관리하고 유지해온 핵심 거래처들의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자그마치 48%에 달했다. 회사의 절반을 먹여 살리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성현이 모르는 사이 사내 실세인 강태윤 상무의 라인에 서 있던 무능한 후배들은 성현의 피땀 어린 실적을 교묘하게 가로채가고 있었다. 공동 프로젝트라는 명목 하에 성현이 성사시킨 계약의 공로가 강 상무의 신복들에게 분배되었고 성현의 보고서는 번번이 반려되거나 수정되어 다른 이의 이름으로 올라갔다. 성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어차피 현장의 바이어들은 자신만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런 잔기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잘 나가는 와중에도 구조조정이라는 그럴싸한 구실을 만들어 가장 강력한 기둥이자 눈엣 가시였던 성현을 뽑아내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성현은 헛웃음을 삼키며 책상 위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무지한 자들이 저지른 실수가 어떤 파멸을 불러올지 그들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챕터 3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했던 과거의 나. 짐을 정리하던 성현의 손길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명함 지갑에 머물렀다. 그 지갑 안에는 업계 1위와 2위를 다투는 초일류 경쟁 기업들의 핵심 임원들이 성현에게 건넸던 명함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사실 성현에게는 지난 몇 년간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존재했었다. 헤드헌팅 업계를 통해 은밀하게 찾아온 그들은 성현에게 현재 연봉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 최소부장이나 처장급의 직위를 보장하겠다며 집요하게 러브콜을 보내왔었다. 당시 성현을 찾아왔던 경쟁사의 전무는 성현의 손을 잡으며 배 과장 같은 인재가 그런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과장 타이틀을 달고 썩을 제목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설득했었다. 그러나 성현은 그 매력적인 제안들을 모두 정중하게 사양했었다. 성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고지식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자신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과분한 배움을 얻었던 이 회사에서 뼈를 묻고 정년퇴직까지 일하겠다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약속이었다. 성현은 회사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었고 자신이 지탱하고 있는 매출 48%의 무게가 회사를 지켜줄 방패가 되리라 확신했었다.
그러나 오늘 회사는 그 방패를 스스로 부숴버렸고 성현의 순진한 신뢰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퇴직 직전 그의 월급은 세전 420만 원, 21년 차 총연봉은 고작 5,040만 원에 불과했다. 전사 매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탑세일즈맨에게 지급된 금액치고는 지나치게 초라한 대가였으나 성현은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단 한 번도 연봉 협상에서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정년 퇴직까지 남아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멍청한 환상이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겠군. 성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경쟁사 임원들의 명함을 쓰레기통이 아닌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 담았다. 회사는 성현을 내쫓으며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현에게 있어서 이번 권고사직은 오히려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의리와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거절해왔던 수많은 기회들이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날아오를 수 있는 거대한 날개가 되어 성현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챕터 4헌신한 남편 그리고 늘 미안한 아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성현은 차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화면에 떠있는 아내 한수연의 프로필 사진 속 환한 미소가 오늘따라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성현과 수연은 3년의 뜨거운 연애 끝에 성현의 나이 32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부는 격렬한 풍파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을 지켜왔다. 고등학교 1학년인 착한 딸과 중학교 2학년인 듬직한 아들은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전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부모의 자랑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성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내 수연에 대한 평생의 부채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월급 260만 원으로 시작해 대리 시절 290만 원, 과장을 달고 350만 원을 거쳐 퇴직 직전 겨우 420만 원에 도달하기까지 성현의 급여는 4인 가족의 생계를 넉넉하게 책임지기에는 늘 턱없이 부족했다. 그 때문에 아내 수연은 결혼 생활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두 아이를 출산할 때 잠시 가졌던 몇 달간의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수연은 매일 아침 성현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맞벌이의 고단한 짐을 함께 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고 사려 깊은 아내 수연은 성현에게 단 한 번도 왜 이것밖에 벌어오지 못하느냐며 불만이나 불평을 터뜨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늦은 밤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담배를 피우는 성현의 등 뒤로 다가와 당신은 이미 최고로 멋진 남편이자 아빠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였기에 성현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권고사직 이야기를 선뜻 꺼내기가 너무나도 망설여졌다. 혹여나 아내가 자신 때문에 또다시 불안해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성현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수연이 밝은 얼굴로 성현을 맞이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의 수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성현의 지친 안색을 알아채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의 외투를 받아들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성현은 밥숟가락을 가만히 얹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엄숙한 침묵 속에서 성현은 이 착하고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반드시 가장 완벽한 성공으로 복수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무섭게 다짐했다. 5장 침묵 속의 고백, 눈물 대신 찾아온 단단함. 아이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의 시계추 소리만 적막하게 울린 즈음 성현은 식탁가에 앉아 차를 따르고 있는 수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성현의 손에는 낮에 받아온 권고사직서 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몇 번이고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삼키던 성현은 결국 수연의 앞에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수연은 서류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멈추었으나 성현이 예상했던 비명이나 눈물은 터져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깊은 숨을 한 번 몰아쉬고는 서류를 차분히 접어 내려놓았다. 여보, 미안해. 21년 동안 회사를 위해 내 몸 돌보지 않고 일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서 정말 면목이 없어. 당신 고생 좀 덜 시켜주려고 했는데. 성현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연은 오히려 성현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서려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미안하다니요.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당신이 지난 21년 동안 그 회사에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일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매년 실적 1위를 하면서도 사내 정치 안 하고 곧게 일하느라 과장 자리에 머물면서도 부끄러운 짓 안 하고 당당하게 버텨온 내 남편이잖아요. 그런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내쫓은 그 회사가 멍청한 거지 당신 잘못은 단 1%도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헛웃음을 지으며 성현을 위로했다. 19년 동안 남편의 능력을 옆에서 지켜봐 온 수연은 이번 사태가 성현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낡은 껍질을 깨고 나갈 기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당신 실적이 회사 매출의 절반 가까이 된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네. 여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집 당장 굶어 죽지 않고 나도 아직 쌩쌩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푹 쉬어요. 그리고 그 눈먼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똑똑히 지켜봐요. 아내의 현명하고 강인한 위로를 받는 순간 성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단숨에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고독한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은 아내의 지지 속에서 강력한 투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성현은 아내의 손을 마주잡으며 길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전 직장을 향한 본격적인 역습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6장 퇴사 다음 날 헤드헌터의 긴급한 제안. 회사를 공식적으로 떠난 바로 다음 날 아침 성현은 정장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지난 21년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일 아침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찰나 성현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액정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으나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정중하면서도 다급함이 묻어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배성현 과장님 되십니까? 저는 국내 최대 헤드헌팅 펌의 헤드크루즈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제 자로 전 직장을 정리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헤드헌터는 성현이 퇴사했다는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성현의 과거 실적과 거래처 네트워크 현황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성현의 전 직장과 업계 1, 2위를 다투는 초일류 거대 경쟁 기업인 태성유통에서 성현을 영입하기 위해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태성유통의 최고 경영진은 배성현이라는 인물이 시장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진작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그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로채기 위해 헤드헌터를 급파한 것이었다. 배 과장님, 태성유통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상상 이상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으셨던 연봉의 정확히 3배를 보장하며 직급 또한 과장이 아닌 영업총괄 본부장 상무급 직위를 제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기존에 관리하시던 거래처들과의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해 독립적인 전권과 예산까지 편성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미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건은 파격적이었고 성현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본 제안이었다. 그러나 성현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어조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제안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헤드헌터 분과의 통화나 경영진과의 사전 미팅은 언제든지 진행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제 공식적인 입사일자는 정확히 한 달 뒤로 잡아주십시오. 2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온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성현의 단호한 태도에 헤드헌터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성현 같은 거물을 잡기 위해서라면 한 달의 시간쯤은 기꺼이 기다릴 수 있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전화를 끄는 성현의 입가에 깊은 미소가 번졌다.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 그것은 성현에게는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었지만 그를 내쫓은 전 직장에게는 지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시간이었다. 7장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핵심 거래처들. 성현이 회사를 떠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 직장의 영업본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강태윤 상무는 성현이 나가자마자 그의 핵심 거래처들을 자신의 라인에 서 있는 측근 과장과 대리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며 이제 영업본부의 모든 실적이 자신의 치적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강 상무의 안일한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성현이 담당하던 연 매출 수백억 규모의 대형 유통사 바이어들은 새로운 담당자가 명함을 내밀자마자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다. 배성현 과장 어디 갔습니까? 왜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담당자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배 과장이라는 사람의 신용과 기획력을 보고 지난 16년간 계약을 유지해 온 겁니다. 본사에서 제멋대로 담당자를 바꾼다면 우리도 이번 분기 재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최대의 거래처인 한성네트웍스의 구매본부장은 성현의 후임으로 간 강 상무의 측근에게 면박을 주며 계약서 서명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다른 대형 거래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성현이 없는 회사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성현의 퇴사 소식을 듣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재계약 연기 통보를 보내왔다. 성현 혼자서 지탱하던 회사 전체 매출의 48%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사내 게시판과 임원 회의실은 비상시국으로 전환되었다. 강 상무는 다급하게 후임자들을 독촉하며 거래처들을 달래보려 했으나 성현의 빈자리는 그 어떤 무능한 낙하산 인사들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았다. 바이어들은 오직 배성현과의 통화만을 원했으며 성현이 아닌 다른 직원이 가져오는 제안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려했다. 일주일 만에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매출 그래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수직 하강을 그렸다. 강 상무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을 건드렸는지 그리고 회사의 핵심 기둥을 제 손으로 뽑아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업본부와 인사팀은 성현의 연락처를 찾아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으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오직 차가운 연결음 뿐이었다. 성현이 파놓은 침묵의 함정에 전 직장의 수뇌부들이 허우적거리며 빠져들고 있었다. 팔짱 처절한 구걸, 전 직장의 연락을 익십하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성현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김문수 인사팀장, 강태윤 상무, 심지어 사장실이라는 문구까지 번갈아가며 찍히고 있었다. 성현은 그들의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들이 보낸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은 확인하는 즉시 이른바 익십읽고 싶기로 일관했다. 배 과장, 내가 오해가 있었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하세. 자네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었네. 강태윤 상무.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특진과 연봉 인상을 조건으로 재고용을 건의했습니다. 제발 연락 한 번만 주십시오. 김문수 인사팀장. 문자 메시지에 담긴 비굴한 어조들을 읽으며 성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불과 열흘 전 자신에게 오만하게 서류를 들이밀며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거드름을 피우던 자들이 이제는 목숨줄이 저당 잡힌 노예처럼 구걸을 해오고 있었다. 성현은 그들의 다급한 문자를 아내 수연에게 보여주었다. 수연은 문자를 읽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이 사람들 정말 어이가 없네. 자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특진이니 연봉 인상이니 하며 매달리는 꼴 좀 봐요. 정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가 보네. 아직 멀었어, 당신. 진짜 재미있는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성현은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다시 가족들과의 시간에 집중했다. 전 직장의 경영진은 성현의 침묵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거래처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공식화되면서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임원들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성현의 읽고 싶기는 그 자체로 전 직장의 수뇌부들의 목을 서서히 죄어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있었다. 구장 기어이 찾아온 침입자 그리고 화려한 거절.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성현의 집 앞 골목길에는 낯익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차 문이 열리며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태윤 상무와 김문수 인사팀장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불과 2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으며 눈 밑에는 거뭇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성현이 가족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본 그들은 체면도 내팽개친 채 허겁지겁 달려와 성현의 앞을 가로막았다. 배 과장, 아니 배 본부장님, 기어이 집으로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지금 회사가 정말 자네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일세. 한성 네트워크스를 비롯한 모든 거래처가 자네가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네. 내가 자네에게 저지른 과오는 사죄하겠네. 제발 회사로 돌아와 주게. 강 상무는 고개를 숙이며 성현의 손을 잡으려 했고 김 팀장 역시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다. 그 오만하던 사내 실세들이 평범한 아파트 단지 골목길에서 전직 과장에게 머리를 숙이고 구걸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성현은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잡힌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강 상무님 그리고 김 팀장님. 제가 권고사직서에 사인하던 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사유를 묻지도 않을 것이고 이 조직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와서 제 집 앞까지 찾아와 이런 추태를 부리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배 과장, 우리가 잘못했네. 연봉을 2배로 올려주고 내 밑이 아니라 사장 직속의 독립사업부장 자리를 주겠네. 제발 한 번만 도와주게. 강 상무의 비명 섞인 애원에도 성현의 표정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성현은 오히려 그들의 귀에 똑똑히 박히도록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로 선언했다.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 들어갈 회사를 정했고 이직 계약서에 최종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 사생활을 침해하지 마시고 이만 물러가 주십시오. 성현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성현은 새 회사가 어디인지 묻는 그들의 다급한 질문을 뒤로한 채 아내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유유히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성현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너무 일찍 알면 재미가 없는 법이었다. 복수의 가장 맛있는 순간은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공개되어야 마땅했기에 성현은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최고의 절망감을 선사했다. 10장 완벽한 사이다. 적진의 수장으로 귀환하다. 정확히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월요일 아침 전 직장의 강태윤 상무는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대형 컨퍼런스 룸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업계 최대의 프로젝트이자 회사의 생존이 걸린 국책 유통망 사업권의 최종 입찰 프리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다. 이 계약마저 놓친다면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를 면치 못할 운명이었다. 강 상무는 경쟁사인 태성유통의 발표 인원들이 들어오는 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태성유통의 전략영업본부 팀원들이 일렬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맨 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최고급 네이비 수트를 입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며 걸어 들어오는 인물이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태성유통의 부사장 겸 총괄본부장이라는 황금빛 명찰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인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 상무와 김문수 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네. 배성현. 자네가 왜 저기서 나와? 태성유통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교두보에 선 배성현은 그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성현은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스피치를 시작했다. 태성유통 부사장 배성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은 귀사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핵심 거래처들의 네트워크를 저희 태성으로 완벽하게 이관하는 전략적 로드맵입니다. 이미 한성 네트워크스를 포함한 상위 12개 대형 바이어들은 저 배성현이라는 이름을 믿고 태성유통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셨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성현이 한 달 동안 이룩해낸 독점 계약서들이 차례로 띄워지자 전 직장의 임원들은 정신을 잃을 듯이 비틀거렸다. 성현의 전 직장이 자랑하던 매출의 48%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이 태성유통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강 상무는 책상을 짚으며 이건 배임이야.
스카우트 제안을 진작에 받고 회사를 기만한 거라고 라며 발악했다. 성현은 발표를 마치고 강 상무의 코앞까지 다가와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 상무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권고사직으로 내쫓기 전까지 나는 그 썩어빠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꿈꾸던 미련한 직원이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히고 내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바로 당신들의 오만함과 시기질투였습니다. 고맙게 시리.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현은 말을 마치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자신을 따르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팀원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뒤이어 전 직장의 임원진들이 서로를 탓하며 멱살잡이를 하고 고성을 지르는 파멸의 소리가 등 뒤로 시원하게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성현의 스마트폰에는 아내 수연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당신 고생했어. 오늘 저녁은 부사장님 취임 축하 파티야. 우리 가족 모두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성현은 아내의 문자를 보며 활짝 웃었다. 21년의 인내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사이다. 복수국의 완벽한 결말이었다. 오늘 준비한 배성현 부사장의 짜릿한 사이다 역습 극 재미있게 보셨나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던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뒤통수를 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주 제대로 보여준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진정한 복수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과 성공으로 증명하는 법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주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번엔 더 강력하고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복수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